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 핵폭탄을 투하한 상황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자 중국 문제 및 국제전략 전문가 송국성은 상부에 발표한 글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돌아오면서 미국은 중공의 무역 최혜국 대우를 핵탄두로 하는 경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의 한 제안서와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가 이 경제 핵전쟁이 이미 발발 직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하원 중국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뮬러나르가 11월 14일에 제출한 무역 공정성 회복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 영구 정상 무역 관계 철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사용된 용어는 철회이며 정지나 검토가 아닌 영구 철회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중 경제 및 안보심의위원회가 11월 19일 2024년 연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이 누려온 영구정상 무역관계주의를 없앨 것을 의회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중 무역관계의 기본 틀을 끊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전인 9월 18일 미국의 정보기술 및 혁신재단이 발표한 20개월에 걸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추격, 초과, 대체, 선도라는 4가지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술 도용, 미국의 지원, 자체 혁신, 미국 격파라는 방법을 통해 향후 10에서 20년 안에 대부분의 선진 산업에서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도달하거나 매우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자료는 미국이 중공과의 무역 및 기술 2가지 분야에서 전략적, 혁신적 전환을 일으켰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미국 양당은 이미 중공에 대해 초강력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중 간의 신온전입니다. 이는 느리게 진행되거나 미적거리며 이어지는 신냉전이 아닌 공룡의 멸종처럼 극단적인 전쟁에 가깝습니다. 송국성은 중국의 무역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는 2000년에 미국 의회가 중공의 WTO 가입 전년도에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2가지 주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탐내면서 중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공을 잘못 판단하여 중국을 국제기구에 포함하면 중국 경제의 자유화와 공산당 체제의 민주화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책임감 있는 국제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공이 곧 중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20여 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이러한 무역 특권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중공이 중국을 심각하게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과의 대결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간과하면 미국이 자멸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존 뮬러너가 말한 대로 중공은 우리 시장을 이용했으며 20여 년 전 우리가 중공에 부여한 영구 정상 무역 관계에 대한 자유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희망을 배신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명 경제 국사라 불리는 인물들은 약품 원자재를 미국의 보복의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희토리나 다른 전략적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여 미국을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자세입니다. 송국성은 1개의 법안과 2개의 보고서가 미국이 중공과의 무역 전멸 전쟁을 시작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에 3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중공이 무역 최혜국 대우를 통해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얻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중공의 무역 지위는 북한, 쿠바,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며 미국 의회는 중공의 무역 행위의 연례 심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2. 미국은 중공에 경제 핵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 법률 전쟁, 투자 금지 전쟁, 기술 목조르기 전쟁, 이민 소환 전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안과 보고서는 완전히 트럼프의 대중공 전략 기조와 일치하므로 곧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중 간의 경제 핵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3. 트럼프는 바이든 시대의 대중공 입장인 경쟁관리, 충돌 회피 정책을 끝낼 것이다. 대신 경쟁을 뛰어넘어 승리한다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트럼프는 더 이상 중공과 전략적 게임을 하지 않고 전략적 멸절을 추구할 것이다. 즉 중공을 더 이상 미국의 경쟁자로 만들지 않고 패배자로 만들어 중공을 미국의 고립된 존재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된 집행식 총살로 중공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들고 중공에는 어떤 숨쉴 틈도 탈출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송국성은 트럼프가 완전히 집권하게 되면 미중 관계는 신온전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느리게 진행되는 신냉전도 아니고 오래 끌면서도 끝나지 않는 냉전도 아니라며 그는 바이든 정부의 느리지만 끈질긴 반온건주의도 반쯤 죽어있는 신냉전도 아닌 중공의 정권 멸절을 시행하는 일격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중국 평론가 이열은 미중 관계의 악화는 사실 중공 자신이 오늘날의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중공에 큰 선의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중공을 다소 관대하게 대하며 중공이 국제 질서에 통합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랐다. 그러나 중공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전체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현재 미중 관계는 단순히 국가 이익 충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당초 중공은 WTO에 가입하면서 많은 개혁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국유기업의 독점 제한 등을 약속했지만 이들 약속은 거의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공은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를 계속 유지했고 국제무역규칙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덤핑 판매했습니다. 중공은 평화적인 부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침투를 통해 각국을 통제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부채 함정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한편 중공은 국내에서는 고압적인 통치를 지속하며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감시 시스템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고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중공의 이런 내부에서는 투쟁하고 외부에서는 거짓말하는 전략은 결국 미국에 드러났고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 중공의 반격이 점차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중공에 대한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즉 경쟁에서 전면적인 대립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공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으며 중공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 중공은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려 하지만 그 방법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도둑질, 사기, 협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중공의 야망은 미국이 크게 경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웨이의 5G 기술은 중공이 전 세계를 감시하려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자체적으로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화웨이를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공은 미국의 연구기관에 침투하여 유학생과 학자들을 이용해 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을 분노하게 했으며 결국 중공은 기술 전쟁에서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또 다른 핵심적 모순입니다. 중공은 계속해서 대만 무력 통일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대만이 민주진영의 일부분이며 대만의 안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대만에 군비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대만을 나토 플러스 원 대상으로 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대만은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성공은 중공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공의 통치 없이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부유한 중국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만이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의 대만은 제1섬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공의 확장을 저지하는 최전선입니다. 중공은 경제를 무기로 삼아 방대한 시장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공 경제의 본질은 외형은 크지만 내부가 비어있는 거품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공의 첨단 기술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이 차단되면서 전체 기술 분야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부동산 거품, 급증하는 실업률 등 여러 문제가 그 예입니다. 반면 미국은 통합 팽창과 경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력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금융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공과의 경제적 분리를 더욱 강화할수록 중공은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공의 확장 계획, 특히 1대1로와의 국제적 침투 역시 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는 많은 국가를 부채 위기에 몰아넣었고 이에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중공의 국제기구 내 영향력은 그들의 각종 패권주의적 행동 때문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중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유럽 일부 국가들도 점차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디커플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중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와 지정학적 갈등이 아니라 이념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중공 내부의 모순은 이미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간의 저항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열은 일반 중국인에게 중공의 실패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중공이 무너져야만 중국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어 중공과의 대립은 장기전이지만 확고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결국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미중 관계의 악화는 중공이 자초한 일입니다. 중공은 미국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을 강화하려 했지만 결국 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중공의 본성은 바로 속이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전체주의 정권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으며 중공은 자신의 탐욕과 단기적인 안목으로 결국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